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어제 영상 이어서 바로 찍고는 있지만, 이 영상은 아마도 월요일 날 아침에 올라가겠죠? 네, 한 주가 밝았습니다. 네, 약간 두려운 월요일일 텐데요.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을 만한, 뭐 그런 상황에 저는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하지만 제가 계속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금 조정은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크게 올라갈, 크게 반등할 절호의 기회이니, 잠시만 이 조정의 그 힘듦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뭐 조정이 월요일 날 제일 베스트는 월요일 날 제 예상대로 월요일 날 바로 조정이 끝나고 오후에는 좀 시장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뭐 그게 안 되면 뭐 길어야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뭐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목단에서는 또 의미 있게 또 종목들 움직일 수도 있고, 어차피 길어야 이번 주가 이제 조정의 마무리가 끝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종목, 분석으로 또 들어가 보죠. 오늘은 일단은 괜찮은 종목, 종목 분석할 만한 괜찮은 종목과 오늘은 처음으로 물론 저거 할 때는 제가 4개월 전에 유튜브 쉬기 전에는 뭐 간간히 하긴 했었지만, 단타 종목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단타 하나, 그리고 종목, 장기로 끌고 가실 만한 종목, 이렇게 한 종목씩 오늘 두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죠. 단타부터 할까요? 단타. 단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단타. 어반 리튬입니다. 리튬 관련주로 최근에 뭐 리튬이 핫했죠. 시장 최근에 조정받기 전까지 한 4월 중순 전까지 핫했다가 이렇게 이 아름답네요. 빠지는 모습이. 예,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예, 아름답게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들고 있으니 아름다워 보이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지옥 같은 이런 형태겠죠. 자, 일단은 어반 리튬, 확실한 거는 단타입니다. 왜 단타겠냐? 예. 단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단타의 필수는 뭡니까? 손절이죠. 네. 제가 거의 종목 분석할 때 손절이 필요한 종목을 아예 언급을 안 하지만, 뭐 가끔 이렇게 심심할 때 그러니까는 그냥 자신 없는 분들은 구경만 하세요.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움직이는구나. 뭐 혹은 이렇게 안 가면은 뭐 저렇게 가는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 특히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절대 촉수엄금이라고 하죠.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거래량을 보는데, 이런 종목은 단타라고 말씀드린 분이 여기서 답이 나와요. 거래량에서. 항상 모든 건 거래량입니다. 뭐 이런 종목이에요.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은 최고 17만 원까지 갔던 200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게 아마 이때도 어반 리튬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명이 변경됐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원래 반도체 하던 회사인데, 어쨌든 이런 쪽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가서 얘도 그러니까 엄청 망가진 주식이죠. 2000년대 초반에 좋았던 이런 기업.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서 이 얘기 했었죠. 이런 주식들이 많다. 2000년대에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던 게 이렇게 지금 바닥 기는 주식들이 많다.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데, 얘는 그래도 업력이 좀 짧은 편이라 아니, 짧진 않죠. 20년. 그래야 그냥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짧은 편이라, 그 다음에 차트 형태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런 바닥을 기던 형태에서 뭐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대가리를 든다. 예. 지금 딱 대가리 쳐올린 딱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아님 도죠. 네, 좀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박박 끼는 네, 그런 형태가 사실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 좀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좀 주식 오래 하신 그런 어르신들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예. 대가리를 들었다. 근데 이 대가리 든 종목들도 보면은 제가 많이 연구해 보니까 뭐 좀 올라가다 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진짜 대박이 나서 막 쭉쭉쭉 가서 막 10만 원까지 가고 막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보면은 네. 그만큼 이 오래 물린 오래된 매물대가 있는 그만큼의 이제 주식은 뚫고 올라가기가 또 쉬운 건 아니다. 예, 물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가겠죠. 예. 하지만 뭐 그렇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가다가 대가리를 들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업황 자체가 그냥 완전히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얘들이 이 기업 자체가 업황을 바꿨거나 이거는 후자겠죠. 예, 지금 반도체로 주목받다가 리튬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저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네, 매물대가 중요한 매물대를 몇 개를 지금 돌파는 한 상태인데 또 여기 가면은 또 이 피해 장막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피해 장막들이 그 올라가면 가는 대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 결론은 뭐냐? 자, 월봉은 아까 보신 대로고요. 네, 이제 대가리를 바닥에서 들어서 장기 이평선으로 당연히 위에 있고 이제 장기 이평선들만 정배열 단기 이평선들만 정배열을 만든 건데 주봉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크게 한번 네. 이게 작년 9월부터 좀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이평선들을 만들었는데 이평선들이 아무래도 많이 벌어졌죠. 급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추세가 세게 올라왔으니 반등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찐 조정은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 필수입니다. 예. 손절 안 하시잖아요. 네. 다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최소 여기 최소 12,000원, 11,000원. 네. 손절 안 하면. 네. 거기 맛보실 겁니다. 손절 안 하고 들고 계신다면. 네. 그리고 뭐 저 최악은 뭐 다시 여기 6,000원, 7,000원. 네.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럼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매수 타점은 네. 지금이 19,00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18,000원, 8,500원, 18,000원 초반 18,000원 초반부터 18,500원 정도까지가 또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지지 라인이죠. 예. 그리고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 17,500, 한 500원 정도. 예. 17,000. 그러니까 18,500원부터 17,500원 정도까지가 이 1,000원 정도 구간이 매수의 구간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매수해서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 거죠. 예, 반등을 노려보는 거고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얼마냐? 네, 손절 라인은 얼마냐? 저는 사실은 손절 라인 넓게 본다면 1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15,000원 초반. 15,000원을 깨고 14,000원대 들어간다. 사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18,000원 때부터 15,000원이면은 이게 손절폭이 너무 크잖아. 마이너스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손익비가 맞지 않죠. 손익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17,000원대 깨지면 17,000원대 깨지면 그냥 털고 나오시라. 예. 물론 거기서도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등을 해서 내가 손절하니까는 바로 반등하네.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단타를 칠 때는 이런 차트부적인 분석만 말고 호가창도 보고 여러 가지 막 진짜 막 별거 다 봅니다. 프로그램 매수 추이도 보고 체결강도 보고 막 현재가 막 보면서 막 호가창 보면서 야 지금 쟤네 매물 쌓아놨네 던져야겠다 안 던져야겠다 그 창원개미 분 유튜버 계시잖아요 주식 유튜버 그분이 많이 호가창 매매 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막 보면 진짜 고려할 게 많습니다 단타할 때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예. 어려우니까 그냥 17,000원 깨지면은 내가 18,000원 초반에 샀는데 17,000원 깨지면 던진다. 예,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네, 매수 그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18,000원대, 17,000원대에 샀는데 반등을 해요. 예. 그러면은 목표가는 얼마냐? 목표가는 얼마냐? 네. 목표가는 25,000원, 6,000원, 7,000원 요 라인입니다. 네. 저는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반등한다면 26,000원 정도. 예. 그러면 반등폭이 얼추 30%에 35%? 예, 35% 40%? 예. 얼추 그 정도 되겠네요. 30% 이상. 네. 반등폭이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한번 반등할 거예요. 윗꼬리를 달던 뭐, 뭐, 이렇게 며칠 동안 양봉 캔들을 만들던,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에서 반등하면 2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네. 진짜, 유튜브 이제 복귀하고, 네, 재개하면서 처음으로 단타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어반 유튜브. 네. 네, 뭐, 계속 네 주의를 드리지만 자신 없는 분 하지 마십시오. 네 손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종목 분석입니다. 추천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미로라도 네, 뭐한 돈 용돈 10만 원 가지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이냐 그냥 구경하시는 게 저는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공부예요. 사실 이런 게 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하는구나. 뭐 반등 못하면은, 그러면 얘는 지옥으로 어떤 식으로 가는구나. 11,000원 어떻게 가는구나. 7,000원, 8,000원 어떻게 가는구나. 다 공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반 유튜브 마무리하고, 네, 오늘의 메인 종목은 IMBC입니다. IMBC. 예. 장기로 들고 갔을 때, 잠시만요. 네, 네. 장기로 들고 갔을 때, 네, 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네, 그런 종목인데, 네,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 네, 돈 들어왔는지부터 봐야겠죠? 네, IMBC, 네, 뭐 다 아시죠? 네, 이제 MBC의, 이게 자회사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자회사라고, 네, 자회사가 맞죠. 네, 자회사고, 여기서 MBC에서 디지털 콘텐츠 사업하는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디지털 콘텐츠 이게 이제 방송 쪽에 안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MBC에서 제작하는 그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얘네들이 담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IMBC가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 또 만들기도 해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뭐 여러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그러면은 어쨌든 돈 들어왔는 부터 봐야죠. 예, 딴 얘기하고 있네. 예, 이 종목이 어쨌든 2005년 또 상장된 종목인데, 근데 기업인데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한번 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는 여기부터 좀 세력 컨트롤이 본격적으로 됐다라고 봅니다. 2011년부터. 그러니까 약 10년 넘게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는 반등하는 쫙 이 고가를 또 넘겼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마 주목을 했을 겁니다. 제가 2011년도에 주식을 했다면.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항상 나오죠. 그리고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는 이 10년, 이 거의 얼추 10년 가까운 쭉 하락 이후에 언제입니까? 네,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 연말 2020년도에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줬어요. 예,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죠. 예, 여기까지 반등하면서. 예, 여기까지 거래량. 네. 이때까지도 아마 첫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겠습니까? 네. 요거죠. 네, 요겁니다. 네. 여기 2022년 9월 달. 네. 작년 후반에 요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얘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끝날 생각이 없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끝날 생각이 없다. 이 돈이 들어온 형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자, 이 종목은 이평선부터 또 보시죠. 네. 장기 이평선들은 붙어 있고, 네, 단기 이평선들은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정도 장기 하락을 하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가두리의 박스권을 지금 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은 당연히 수렴을 했고, 네. 그다음에 어, 자, 수렴을 했고 단기 이평선들은 위아래로, 네. 그러니까는 뭐 딱 형태가 없어요. 그럼 주봉을 좀 봐야겠죠. 주봉에서는 여기 큰 상승 이후에 장기 이평선들은 이제 우상향에서 이제 좀 거의 수렴을 한 상태고, 예, 그러면서 단기 이평선 60일, 20일 이평선들이 거의 우하향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거의 만나 있는 형태입니다. 거의 얼추 다 비슷한 위치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평선들 차트로 봐도 반등할 만한 시기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겠구나. 뭐 길어야 몇 달 정도겠다. 뭐 그 정도 느낌은 주는, 네, 이평선의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뭐 일봉도 보시죠. 일봉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아까 박스 패턴처럼 보였던 게 일봉으로 보면 이런 수렴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수렴은 이 장기 평선도 다 뭉쳐 있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아직 우하향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물론 이 우하향하는 추세는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지만 아직 우하향하는 그 주가의 모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반등을 해도 한 방에 치고 가지는 못할 거라는 게 또 보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하향할 때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예. 우하향은 무서운 겁니다. 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레벨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충분히 저가 레벨이냐? 월봉을 보면 아직 충분히 저가 레벨은 아닙니다. 이제 막 저가 레벨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예요. 이제 막 겨우. 예. 주봉을 봐도 이제 저가 레벨이다 이제 막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러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일봉이야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저가 레벨이. 예. 자, 그러면 싸긴 싼데 이게 최바닥인지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최바닥은 아닌데 그래도 접근을 해봐야 되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장기간 쌓인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그게 3,200에서 4,500, 그러니까 3,200원 정도가 그 지금 이 라인, 이 하나의 박스 패턴을 지켜주는 박스의 하단점입니다. 4,200원, 아니, 4,200원이 아니지. 3,200원이, 예, 이 박스의 하단을 줄 매물대예요. 예, 주봉을 보셔도, 예, 이 매물대. 예. 장기 이평선과 얼추 맞닿아 있는 거죠. 장기 이평선들은 3,300원, 3,300원 정도 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의 이제 예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가 차트, 종목 분석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아직 완전히 싼 레벨은 아닌데, 저 보니까 저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다. 그러면은 저기서 저 매물대를 깬다면 이 차트 형태를 지금 깨트릴 텐데, 예, 깨트릴 텐데 그게 나올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게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싼 레벨이긴 하지만 주식이 싼 레벨이긴 하지만 아직 정말 과매도 정말 최저가는 아니다. 최바닥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매물대를 지키려는 힘이 있을 거다. 안 그러면 여기서 차트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예.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예. 3,200원. 예, 3,200원. 요거는 여기 일시적으로 깼었네요. 예, 작년 연말에 시장 조정 받을 때. 예. 그 3,200원 정도 레벨, 3,200원에서 지금 3,300원이죠. 요 레벨은 이제 매집을 해봐야 되는 가격대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요럴 때 다 시장 빠질 때거든요.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3,200원 이탈해서 뭐 3,000원까지 가고 2,800원까지 가고 요럴 때는 일시적인 이탈을 할 때 시장이 크게 빠져서 이탈을 할 텐데 그 그럴 때면 또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이런 식으로 큰 조정 받을 때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종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라면 네. 3,200원, 300원대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다가 한 번 시장이 크게 빠진다. 예. 그러면 그때 조금 비중 실고 예. 요런 식으로 매집을 하겠습니다. 네. 3,200원, 300원에서 좀 샀다가 시장 한번 빠진다 그러면 추가로 더 사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MC. 그러면 뭐 물론 지금 반등까지 좀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이평선들 보면 좀 만났지만 이런 시그널들은 반등의 시그널로 보기에는 좀 약하고, 네, 일봉을 보면은 뭐 아직도 우하향 추세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올라갈 만한 시그널은 아직 딱히는 없습니다. 네, 딱히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죠. 네.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인데 반등을 한다면 뭐 한 방에 이 신고가 갈 수 있겠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최대 폭으로 가봤자 4,500원 정도에서 부딪힐 겁니다. 4,500원 정도에서 부딪힐 거고 지금 고점을 좀 낮추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도 요 4,500원 또 고점 낮추는 반등이 나오겠죠. 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 박스권 매매로 요 3,200원, 300원 샀다가 4,500원 여기서 판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산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사실은. 네. 왜냐면 언제 이 삼각 추세를 언제 깨버리고 이 신고가 레벨 돌파를 언제 시도할지는 모르는 주식이니까.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권 매매로 매매해도 쏠쏠하겠죠. 네, 3,000원대 사서 4,000원대 팔면은 뭐 몇십 프로 이득 그냥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인데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당연히 여기서 매집해서 네, 최종적으로 요 신고가 여기가 문제가 아니 저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13,000원 넘어서 제 생각에는 못해도 15,000원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주식입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시던가, 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어쨌든, 굉장히 지금 이 구간은 박스권 매매를 하든 장기로 들고 가려고 접근을 하든 어떤 튼 간에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다. 예, 물론 추가로 더 빠질 만한 여력은 있는 주식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매력적인 가격이다. IMBC 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두 종목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IMBC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4x4를 좋게 보고 있잖아요. 예. IMBC랑 4x4가 아예 뭐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메타버스로 같이 엮일 것 같아요. 예. 메타버스로. IMBC가 컨텐츠주로 이렇게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 메타버스로 좀 엮일 것 같고 그러면 제 생각엔 4x4의 반등이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둘 다 지금 거의 딱 비슷한 저가 레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4x4나 IMBC나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면 같이 반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몇 달 안 남지 않았나? 예, 반등이 둘 다 IMBC나 4x4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월요일 오늘 쉽지 않은 장 이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 잘 버텨내시고 힘내시고 하루 또 힘차게 보내시고 이번 주 잘 지나면 앞으로 5월 후반 그리고 6월 달 7월 달 길면은 8월 달까지 상당히 좋은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 음,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 해야죠. 영상 하단에 제 후원 계좌 번호 열어놨습니다. 적어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영상 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